안녕하십니까. 토지대학 땅꾼들이 분석하는 권리산정 기준일, 소위 말해서 가장 재건축 재개발에서 어려운 내용인 권리산정 기준일,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3편 강의를 들으셨는데 정추조사관이라는 걸 꼭 외라고 그랬죠. 정추조사관이라는 걸 꼭 외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뭐예요? 정비계획이라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보셔야 돼요. 정비계획 이코르 도시계획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라라고 그랬는데, 자, 도시계획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상업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셔야 돼요. 결정되고 난 다음에 결정되기 전에 사셔야죠. 파시려면 또 상업지역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파셔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날이 권리산정, 바로 권리산정을 결정하는 날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주체별로 복잡한 듯 보이지만은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아주 쉽습니다. 진짜로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보통 뭐라고 그래요?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죠.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등기할 때는 뭐예요?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죠. 집합건물이라고 그러죠. 집합건물. 바로 뭐냐? 자,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지만은, 자, 등기할 때는 집합건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는 바로 뭐냐면 집합건물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로 뭐냐? 정비계획 이코르 도시계획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보면은 제일 쉬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구닥다리 도시를 생생하게 만드는 도시를 만드는 방법에는 재생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다. 재생사업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재생하는 게 재생사업이고, 요거는 법령이 도시재생사업법, 도시재생법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정비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까부시고 새로 만드는 것이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재건축 재개발이 주거환경이 제일 대표적인 도시정비사업이죠. 요거는 이제 도정법, 법령이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만들 때 누가 만들어야 돼요? 민간인이 만들어야 돼? 당연히 공공이 만들어야 되죠. 근데 누가 수립하게 해놨던 거예요? 민간인이 수립하게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공공하고 겹쳐서 바로 상충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서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라고 우리는 용어 자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용어인데, 하나는 국토계획법에서 하느냐 아니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얘기하냐고요. 자, 그런데 기본계획 아래에 정비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 도시 기본계획 아래 수원 정비 기본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도시 기본계획 아래에 서울 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아래는 바로 뭐냐? 요게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할 때 냈었던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죠. 구속력을 갖추고 있냐 안 갖추고 있냐, 이거에 의해서 바로 뭐냐? 기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행정기관끼리 오는 거예요. 민간인하고 구속력, 소위 말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상급 행정기관과 하급 행정기관은 서로들 구속하는 행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행정구속적 행위라고 그리죠. 근데 이것이 정비계획이 관리계획이라고 우리는 내용으로 가면은, 소위 말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면 이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민을 구속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얘기 아니하고 도시정비계획에서는 그냥 정비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행정구속적 효력이 있는 것뿐이고, 정비계획이라는 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해서 만드는 걸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되는데, 이거를 민간인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 정비 사업에는 큰 놈이 3개, 조그만 놈이 몇 개? 4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 환경, 정비사 요게 모여 있는 게 뉴타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법은 빈집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빈집법,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요 놈이 모여 있는 게 모아타운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정비 사업을 한 게 큰 놈이 3개, 조그만 놈이 4개구나 라고 우린 걸 갖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만들 때 정추조사관이다. 근데 정추조사관을 정비계획이냐, 추진위원회냐, 조합의 설립이냐, 건축이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냐,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웰라우리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하세요. 정비계획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도시계획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죠? 똑같은 용어라고 그랬죠? 도시계획을 만들 때, 첫 번에 만들 때요. 그래서 첫 번에 이쪽을 상업지역으로 결정 고시해 준다라고 그랬을 때 그때 첫 사업계획이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공업지역, 이쪽은 녹지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 계획에 동의할래?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50%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가 결정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조합을 설립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에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그러면 첫 번째 요거는 도시계획에서지만은 정비계획에서는 자 여기는 몇 평 얼마, 여기는 몇 평짜리가 몇 동에는 몇 평짜리가 얼마, 뭐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첫 사업계획대로 그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대로 건축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라는 거, 야 너 처음에 100명이 나와가지고 100명을 누구한테는 몇 평, 박준호한테는 25평, 홍길동이한테는 33평, 이제 그 분양 면적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을 때 이대로 그대로 나눠졌냐? 그러면 나눠졌다.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부터 관리계획까지, 관리처분계획까지는 이게 뭐냐? 이미 상업지역으로 결정되고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이라 이때서부터 진도가 엄청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바로 정비계획에서 걸리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누가 SH나 LH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수립하면은 굉장히 짧아요. 2년 반 내지 3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민간 조합에서 하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 조합장 해서 조합장 5년 하실래요? 20년 하실래요? 20년 동안 월급쟁이 하는 게 됐고 낫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주민만 지금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공공기관이 와서 수립했으면은 2년 반 내지 3년이면 끝나는 걸 이걸 민간인인 조합이 하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늦더라 이런 얘기예요. 최소 5년, 7년, 10년, 15년 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는 건 뭐야? 투기 막아라 이거야. 10명 들어왔으면 10명 그대로 관리처분대 관리처분해줘라. 그 다음에 기간을 단축시켜라 이거예요. 여기는 기간 단축시키는 거에는 민간이라는 용어를 빼고 공공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설명드리는 뭐가 번쩍거리죠.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첫 단추인 정비 사업을 수립을 할 때 이때 도시계획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업계획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계획 때 결론은 뭐냐? 상업지역으로 되길 바랄 거고 요때 땅 쪽에 토지 분할이나 다세대,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하는 이런 세치기한 뭐냐? 처음엔 100명이야. 근데 중간에 50명이 들어갔어. 나 먹을 걸 50명한테 또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못하게 하는 것이
도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추조사관이다라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자 정비계획 바로 뭐냐면은 정비사업계획이 수립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이거 하기 전에 인원 점검을 하는 거야. 몇 명이야? 100명이야? 100명 그대로가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점검을 하는 것이 이때 100명으로 인원 점검하는 것이 이게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난 6월 달에 이 법령이 또 변경이 됐어요.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돼. 나이 50살에 땅을 샀고 건물을 사놨더니 75살에 들어가서 입주하게 돼. 말이 그렇지 25년 완제너레이션에 한 세대가 들어가야 되는 세대.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SH나 LH나 공공기관이 개입하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안양시에서는 지난 8월 5일 날 어떻게 됩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바로 뭐냐?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줬어요. 이거는 인원 쪼개기가 힘든 어디에서? 재건축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 됩니까? 공공재개발로 결정된 데에서는 바로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공공이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점이 국내에서 첫 번째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권리산정 기준위를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면 돼요. 민간인이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공이라 우리는 배려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날짜. 그러니까 소급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야, 이 지역은 신통기획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날이야 라고 그래서 이때 발표한 날이에요. 이때는 바로 뭐냐 정비계획이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추가로 투기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건 뭐냐 발표가 된 날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이나 도심복합사업에서 공모공람 다음 날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공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 민간인이 할 때는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짜 그 다음에 공공이 한 나라는 발표한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100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보시면은 그동안의 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재건축 재개발 전에는 큰 놈 3개, 4개, 조그만 놈 4개로 해서 했는데 잔챙이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죠, 뼈도 아프죠, 어깨도 저리죠, 발목도 쉬죠, 눈도 잘 안 보이죠. 이러한 사업이 나와서 서울시에서는 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3개, 큰 놈 3개에서 재개발을 주택정비용과 도시정비용으로 또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또 모아주택과 모아타운과 신통기획으로 또 구분해놨어요. 이건 다음번 시간에 제가 완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자, 이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큰 놈 3개, 조그만 놈 4개, 7개까지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 빨리 하느냐 뭐 하느냐 너는 앞장서서 해라 선도지구를 해라 뭘로 해라 라우리는 것이 나온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정비계획 수립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정비계획 수립할 때 모아주택으로 하냐 모아타운이냐 패스트트랙이냐 주택정비용이냐 도시정비용이냐 신통기획이냐 공공재건축이냐 공공재개발이냐 아니면은 뉴빌리지 사업이냐 휴먼타운 2.0이냐 선도지구냐 이러한 것들의 11개의 이 사업이 나오는데 요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공공이라 우리는 중앙재난본부 있죠. 요게 국토부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소방청이 있죠. 요건 서울시라고 보셔야 돼요. 민간구조대가 있죠. 요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의 방식이냐 공공의 방식이냐 요걸 갖다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과 땅을 여럿이 모여 하면 조합 방식이고 공공이 너 비켜 그리고 공공이 앞장서서 하면 공공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방식 때는 뭐냐 사업 계획서를 만든 날에 이 날이 권리를 인정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냐, 공공방식은 자 지금서부터 선정을 해놨다, 공모했다, 공람을 했다 라고 하겠다고 떠든 날에 이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하시다고 보면 돼요. 자, 세4편 마무리에서는 이제 해드리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8월 16일날 17일날 마포 분석, 우린 매주 마포에서 모입니다. 이게 비용이래 2만 원뿐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토지대학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보시면 여기에 대한 안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 자료, 특별히 토지에 대한 많은 정보 자료들이 전부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와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한번 얘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